한국교육행정학회 미래교육위원장 손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패널 분들과 또 함께 참여하신 여러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대비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미래교육은 어떻게 정착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남기 교수님께서 코로나19 한국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빛비즈라는 책 출판사에서 코로나19 한국의 미래에 대한 조명을 하는 책을 출판하는데 5월에 나옵니다. 급하게 저한테 써달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글을 한 편 썼는데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거의 아침 10시 반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세미나를 하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한 내용입니다. 10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게 미래학자와 예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미래학자가 얼마나 잘 맞출까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래학자 예언은 침팬지만도 못하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했던 예언 중에 거의 한 10년 뒤에 보면 한 10% 정도 뭐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맞춘다. 그러니까 오히려 침팬지가 더 잘 맞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뭐 고속도로가 언제 막힐 거다 그러면 그 시간 피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또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틀게 됩니다. 인간의 자율의지와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미래 예측을 해달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서 오히려 내일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꿈을 꿀 건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갈 건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이제 주로 얘기할 때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우리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게 될 거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이미 그 스마트 교육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은 한 푼도, 뭐 거의 한 푼도죠, 배정이 안 된 결과로 원하던 결과가 안 왔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교육부 이하 이제 각 정부 부처하고 국회까지도 이번에 바이러스 대처와 함께 교육이 가장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또 스말로그형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학습에만 초점을 둬서 얘기하는데 실은 교육 전반을 다 얘기할 때 온라인 학급을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경영을 해보시고 그 장점을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프라인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온라인 학급은 그대로 살려놓고 거기에서 이 양자를 함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다. 물론 뭐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페이에듀케이션이 뜨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예측할 때 직접적인 변수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원격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또 간접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변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됐었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우리는 정과 수준이 낮은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접 변수로는 지금 탈세계화, 그다음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거대 정부 등장, 경제에 있어서는 일본식의 장기 불황, 그다음에 코로나 세대의 구체화 실업난, 또 직업 문화에 있어서 재택근무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시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교육의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써놓은 원고인데 탈세계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탈세계화 진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국경이 좀 높아지고 유학생도 줄어들고 뭐 국제 협력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상황으로 볼 때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국제 교류가 줄거나 여러 가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역으로
이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 필요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학교 교육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계 시민 교육, 홍익인간 교육의 이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정말 크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PR의 가격으로 따진다면 아마 수십조가 넘는 그런 효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효과가 지속돼서 아마 세계 젊은이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증가, 또 의료기술 시스템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와 음식, 그리고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수요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제가 K-에듀케이션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거기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간접 변수 이런 영향들도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것이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가 보였다. 제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 학교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재발견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경우에도 내가 그럼 교실에 사는 역할이 뭘까를 봤더니 결국은 대면 교육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교육 약자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내 핵심 역할이다. 이것도 깨닫게 되셨고요. 이번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 역량도 길러졌기 때문에 아마 많은 쌤들께서 크게 변화가 되어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밌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등교했을 때 계속 문제점만 지적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오히려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해줘야 될지에서 새롭게 발견한 계기가 됐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온라인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 온라인 학습에서의 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요새 지금 이렇게 그 온라인 학습이 재미없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온라인 교수법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얼마든지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컨설턴트로서 아니면은 그것을 코디네이터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교사들도 학습을 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집에서 가능한 활동을 조금 수업 활동으로 연결하는 거랄지 재택 학습 상황을 활용하는 교육을 한달지 제가 지금 대학들은 15주 중에서 한 3주 정도를 집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게 현재 돼 있는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아마 일반 중고등학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재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규정도 바뀌고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제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앞으로는 이게 병행되는 상황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죠. 이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실험을 저희들이 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로 아마 이제 많은 것을 얻고 또 우리가 뭘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 아마 이런 아이디어도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마트로그형 교육이 강화될 거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지금 초중등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은 고등교육 분야에는 더 큰 영향이 미칠 걸 보입니다. 이것은 2020년 4월 도쿄 비즈니스 브레이크트루 유니버시티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졸업식 하는 건데 뭐 신문 기사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록금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달리 표현한다면 온라인 대학은 지금도 이미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아주 싼데 오프라인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오프라인 대학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도 새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대학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가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대학 경영이랄지 신입생 모집도 크게 변화가 될 거고 유학생 흐름에 대한 지금 거대한 흐름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마 유럽이나 미주로 갔던 유학생들이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아시아권 학생들이 아시아 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세계 그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예측입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정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미 뭐 미래형 교육 사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합 현실 기기 홀로렌즈가 있고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런 게임 기반의 학습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 약자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썼던 최고의 교수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랄지 여러 가지 에듀테크들은 언제만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면 동기화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낮고 스스로 학습할 의욕도 없고 역량도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일단 모니터 앞으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데려와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런 쪽에 관심을 둔 섬세한 인간 친화적 에듀테크가 발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현실이 필요에 부응하는 에듀테크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될 거다라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럴 때 이 교육 약자를 위해서 교육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예산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 글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도록 하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꿈꾸는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고자 하는 세계가 구체화되어야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의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오늘 한번 미리 만들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